무기력이 생기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몸, 두 번째는 정서, 세 번째는 감각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어요. 몸이 원인이 되는 경우는 내가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피로가 누적돼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 그대로 휴대폰이 방전되듯이 내 에너지가 다 방전돼 버린 거죠. 이때의 무기력은 내가 정말 열심히 일을 했구나, 그래서 내 몸이, 내 마음이 휴식을 원하고 있는 신호구나 라고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훈장 같은 무기력인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방법이 간단해요. 그냥 쉬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한 2, 3일 정도 밤을 새면서 계속 작업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작업을 끝내고 나면 정말 손 하나 까딱하기 싫을 정도로 극도의 피로감에 너무 이 탈진이 돼서 몸이 힘든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쉴 수 있는 환경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작업을 끝내고 나서도 또 다른 일을 해야 되고 집에서도 내가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럴 때 나를 쉬게 하기 위해서 10분의 은둔이라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이 10분의 은둔은 예를 들어서 달집이라고 이름 붙여진 곳이 있어요. 저희 집 앞에 바로 앞인데 거기에 나가면 달이 굉장히 잘 보이는 그런 공터 같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10분 정도 달을 보고 오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나는 이곳에서 이 자연의 기를 받고 충전될 수 있다,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라는 자기 암시를 걸어요. 이제 이거를 리추얼이라고 하죠. 내가 어떤 습관적인 행동을 반복하면서 그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 그러면 정말 마법처럼 그 짧은 순간이 오히려 아무 생각 없이 길게 쉬는 것보다 더 강력한 에너지를 줄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몸이 피곤하고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분들은 또 내가 따로 시간을 내서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랬을 때는 저처럼 이런 10분 은둔의 시간을 꼭 한번 마련해 보길 추천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는 정서적인 원인으로 무기력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 정서적인 원인은 내가 어떤 일을 열심히 했는데 그 일이 제대로 된 성과를 얻지 못하거나 누군가의 경쟁에서 졌다거나 아니면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하거나 그리고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생기는 무기력을 말합니다. 물론 이 외부적인 환경이라는 의미가 앞서 얘기한 그 몸의 무기력과 비슷하지만 다른 점은 몸의 무기력은 내가 어떤 결론이 나거나 뭘 잘 못해서 생기는 무기력이 아니라 그냥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무기력인데 이 정서적 무기력은 그 결과물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꼭 이기고 싶은 경쟁에서 졌을 때라든지 내가 정말 이 사람을 믿어왔는데 내 뒤통수를 친다든지 이랬을 때 내가 다시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사람과 다시 믿을 만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라는 회의감이 들면서 극도의 무기력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의 무기력도 단발성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패가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라 한 번, 두 번 거기서 끝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에 대한 실망도 내가 계속 그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데 유일한 그 한 사람이 나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굉장히 인간관계에 대한 회의를 느끼게 했을 때 이때 정서적인 무기력이 오는 거예요. 정서적인 실패나 어떤 실망으로부터 오는 무기력은 보상을 통해서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이 보상이라는 게 뭐 대단한 보상이 아니라 이것도 뭐 내가 평소에 사고 싶었던 옷을 산다든지 아니면 먹고 싶었던 음식을 잘 조리를 해서 나를 대접하듯이 먹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가고 싶었던 여행지를 간다든지 이렇게 내가 평소에 하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지 못했던 일들을 그 실패에 대한 어떤 위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보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형식으로 나에게 선물해 주는 것. 이런 단발성 사건으로부터 오는 무기력은 이 정도의 보상으로도 어느 정도 회복이 돼요. 이런 정서적인 무기력은 내가 작은 성취들을 통해서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팀 페리스의 타이탄의 도구들이란 책을 보면 이런 작은 성취들을 통해서 자신감을 얻고 뭔가 활력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이 작은 성취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내가 나와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을 개겠다. 그리고 이불을 개는 거죠. 나는 집에 오기 전에 꼭 신발 정리를 하겠다. 그러면 신발장 앞에서 신발 정리를 하는 것도 작은 성취에 해당됩니다. 이런 작은 성취들이 모였을 때 나에게 활력을 낼 수 있는 활력소가 되는 거죠. 저에게 그런 작은 활력소는 이 차 도구를 깨끗하게 손질하는 일이에요.
이게 잠깐만 방심을 하면 차를 마시고 차 도구들을 그냥 놔두고 다른 일을 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면 금방 이렇게 차에 그런 뭐 때도 묻고 좀 이렇게 함부로 대해서 잘 깨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저 약속을 한 거죠. 이게 누군가와 차 시간을 갖고 그 시간이 끝나면 가장 먼저 차 도구들을 깨끗이 정리해 놓는 일을 하자. 그래서 그 일을 거의 15년 넘게 계속 반복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 집에 있는 도구들은 굉장히 나이가 많고 오래됐는데도 이렇게 귀한 골동품처럼 이 세월의 때가 반짝반짝 묻어 있습니다. 잘 살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저는 내가 나의 약속을 잘 지키고 있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잘 관리하고 있구나, 잘 관계를 맺고 있구나라는 그런 성취들이 들고 그게 내 삶의 활력소가 돼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무기력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몸에서부터 오는 무기력도 아니고 정서적인 어떤 실패나 실망으로부터 오는 무기력도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무기력은 앞서 얘기했던 일들이 있잖아요. 몸이 피곤하고 어떤 정서적인 충격을 받는 일들이 한두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처럼 반복될 때 일어나는 무기력입니다. 이런 무기력을 이제 감정적인 무기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마치 내가 일상의 감정처럼 이 무기력이 계속 어떤 원인이 없는 상태에서도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힘든 일을 하고 내가 그 일이 끝났어요. 그러면 괜찮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서부터 계속 그 어떤 무기력감이 올라오는 겁니다. 이거는 나를 피로하게 하는 그 일이 한 번에 끝나는 일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내가 정서적인 실패를 경험했을 때도 어느 정도 내가 보상을 하고 작은 성취들을 통해서 이제 털고 일어나야지, 다시 시작해야지 라는 마음이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하는 게 겁이 나고 해도 안 될 것 같은 무기력감이 드는 거죠. 이거는 그 실패가 한두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 이어져 왔다는 뜻입니다. 그게 쌓이고 쌓여서 나에게 이런 감정적인 무력함이 마치 내 감정의 일부인 것처럼 나를 가두는 감옥이 돼버리는 거죠. 이럴 때가 사실 제일 곤란한 상황이고 우리가 정말 용기와 힘을 내서 이겨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런 그런 감정적인 무기력, 이런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의 무기력을 이겨내기가 힘든 이유는 그 반복되는 일들이 우리가 멀리 하거나 안 하면 그만인 일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사람에게서 얻는 무기력.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계속 위압적인 행동을 하고 뭔가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가족이고 아니면 내가 정말 어렵게 들어가서 도대체 다른 곳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그 내가 다니는 일터에서 내 직장 동료라든지 내 직장 상사일 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매일 마주 봐야 될 때 그럴 때 참다가 어느 순간 그런 내가 이제 그만하고 싶어도 그만할 수 없는 이 무기력의 상태가 지속되는 거죠. 이럴 때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환경을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오히려 환경을 바꿀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실을 바꿀 수 없다면 현실을 해석하는 법을 바꾸라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현실은 바뀌지 않지만 그 현실을 해석하는 내 해석이 바뀌는 거죠. 물론 이 말이 세상을 무조건 아름답게 해석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톡데일은 베트남 전쟁 중에 하노이에서 8년간 포로 생활을 한 미국 장교의 이름입니다. 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 생활을 잘 견뎌낸 사람도 있는 반면에 빨리 그 생활을 포기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도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 스톡데일이 지켜본 거예요. 이 어려운 생활, 지옥 같은 이 수용소 생활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일까를 잘 분석을 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상황을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조금 있으면 부활절이니까 우리가 풀려나겠지.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니까 이제 풀려나겠지. 어떤 근거도 없이 막연한 희망과 기대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일본으로 탈락되는 그룹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탈락되는 그룹들은 또 근거 없이 아주 극단적으로 비관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근거 없이 내일 나는 여기서 죽을 거야. 우리는 여기서 평생 빠져나가지 못할 거야. 크리스마스지. 크리스마스니까 우리는 죽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부류들, 이런 부류들도 이런 수용소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그런 좋지 않은 결과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톡데일은
원래 자신의 성향이 냉소적인 성향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이 언젠가는 풀려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다고 아무 근거 없는 희망을 품거나 비관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근거 없이 어떤 새로운 정보 없이 함부로 미래를 판단하지 않았던 거죠. 그냥 그 현실을 바라봤던 거예요. 오늘은 아무 일도 없었으니까 내일도 나는 여기 있겠구나. 내일도 아무 일도 없으면 그 다음 날도 나는 여기 있겠지라고 담담하게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인 거죠. 그렇게 10년간을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덧 그 수용소에서 풀려나는 날이 됐고 그 수용소 생활을 그래도 버틸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낙관적인 긍정주의 혹은 긍정적인 비관주의가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현실, 계속 이어질 것 같은 지옥 같은 현실을 견뎌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상황 해석법이 아닌가.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불만을 가져요. 그러면 거부감이 생기겠죠. 그 거부감은 또 불만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불만은 또 거부감을 만들어내겠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우리가 극도의 무기력함에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수용소에서 견디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극도의 희망 속에서 그 희망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무기력함을 느꼈을 것이고, 비관적인 사람들은 그 비관적인 생각 자체가 그 사람에게 계속 무기력함을 불러일으켜서 그 어떤 대응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만이 거부가 되고 이 거부가 다시 불만이 되고 그래서 무기력함이 생기는 이 틀을 깨고 내 상황을 담담히 수용하고 이 수용하는 마음이 다시 또 담담한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그 담담한 마음이 다시 수용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그러다가 수용하는 마음이 현실을 또 담담하게 받아들이게 하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인정한 이 현실 속에서 그래도 내가 잘 살 수 있는 어떤 활력소들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실제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불같이 화를 내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아무리 좋은 이야기, 아무리 좋은 어떤 솔루션을 이야기해드려도 1도 제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 그 자기 화에 못 이겨서 그 분노를 쏟아내세요. 그러다가 제 말에 귀 기울일 때쯤은 언제쯤이냐, 그 화가 가라앉고 좀 뭔가 마음이 담담해졌을 때, 아유 뭐 그럴 수도 있죠, 무슨 사정이 있었겠죠, 하도 화를 내다가 그 지점에 다다랐을 때 비로소 제가 어떤 말을 해주면 그럴까요?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라고 뭔가 대화가 시작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현실 속에서 어떤 담담한 마음, 그 담담한 마음 속에서 아주 작지만 그런 작은 활력들을 찾아 나갔을 때 이런 무기력의 굴레, 아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나를 감옥처럼 가두는 이 무기력의 굴레의 문이 조금씩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이 조금씩 열렸을 때 앞서 얘기했던 첫 번째 몸의 무기력이 찾아왔을 때, 두 번째 정서적인 무기력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했던 방법들 있잖아요. 그런 방법들이 비로소 이 상황 속에서 어떤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싶은 말은, 어린 왕자를 읽어보면 어린 왕자가 만났던 여우가 길들여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린 왕자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저는 이 말을 무기력에 대입해서 만약 내가 찾아야 될 활력이 4시에 온다면 지금 내가 있는 이 무기력의 3시는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그래서 이 무기력이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간이 지나면 머지않아서 활력이 다시 찾아올 거라는 생각만 해도 그 무기력의 시간이 점점 설렘의 시간으로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